우리가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블랙락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겠다는 얘기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와 예비부자 형님들 확인하셨다시피 어제도 현물 ETF 순유입세로 전환이 확실히 됐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레이 새끼들, 요놈의 새끼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어쨌거나 이제는 이 비트코인 시장까지 덩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낙폭이 좀 컸어요. 일단 1차로 말씀드렸던 현물 ETF 볼린저 밴드까지의 지지 확인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른 상승 갭이 약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 조금 못 되는 한 1.8%의 현물 ETF 상승 갭이 보여지고 있다. 물론 이거는 실시간 데이터니까 방송 종료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뭐 예상대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만약에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조금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는 그런 뭐 단기 투자 관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되지, 뭐 이런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대전쯤에서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뭐 요 정도는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전혀 모르고 출발했다가는 3시간이면 간댔는데 왜 5시간이 걸려, 막 이렇게 놀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또 안 좋은 얘기 하려니까 말이 길어진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의 지지가 그렇게 크게 보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이제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결론은 당분간은 박스권을 유지한다. 즉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반등이 어느 정도는 보여질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막 쭉쭉쭉쭉쭉 해서 바로 뭐 다이렉트로 2억 가고 3억 가고 이런 패턴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죠. 네, 따라서 물론 추세 회복을 위해서 지금 반등을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추세 회복에 필요한 어떤 그 필수적인 거래량이라고 하죠.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금이 최근 약 한 3일 동안 예수금이 약간은 유출되는 모습이 살짝 보였었는데 그마저도 오늘을 기점으로, 정확하게는 오늘 아침 새벽 5시, 6시 뭐 그쯤 될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 시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을 기준으로 예수금 또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즉 직전 고점을 상회하는 시세를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하시는 데이 트레이딩, 단기 투자 전략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장투하는데 쩔코 동생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아니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분간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박스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구나. 다만 현재 이 박스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아직도 뭐 평균가에 있어, 그죠? 이 박스를 전체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하회했던 구간, 즉 언더슈팅이 있었던 구간이 짧게 있고요. 대부분은 시세보다, 그러니까 시세의 기준점이 박스의 기준점보다는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길고 지루하고 답답한 박스권 횡보장이 하락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박스권 횡보장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또 그렇게 보이죠.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의 상승장, 그리고 단기 추세 속에서의 어제, 그제, 그제 이렇게 3일가량의 좀 약세장, 그리고 이 중기적인 추세를 모두 아우른다면 그냥 박스권 횡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소식은 오늘은 뭐 딱히 보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조금 주요하게 나오는 어떤 우리 코인 시장의 뉴스가 뭐냐면 블랙락에서는 금리 동결을 아마 예상을 했을 텐데도 금리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모아왔는가입니다. 뭐 직접 물어볼 수는 없겠죠. 지금 물어볼 수만 있다면은 결론이 바로 나올 테니까 참 좋겠지만 블랙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전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투자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굴리는 자금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블랙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블랙락의 요건에 맞게 좀 규제를 살짝 이렇게 변화해주기도 하는 뭐 약간 그런 기업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락이 미국인 은퇴자들의 거의 뭐 은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을 해주는 뭐 그런 이제 대형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뭐 강제로 막 국민연금에 들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뭐 모든 주의 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미국인들의 그리고 미국인 특히나 중산층 이상의 은퇴 자금들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바로 블랙락이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얘네를 막 크게 때리지는 못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네를 때려버리면은 미국 중산층의 어떤 그 은퇴자금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건 국가의 부담으로 또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미국이란 나라가 중산층이 잘 살고 있다가 거지가 된다고 해서 어떤 뭐 복지를 하거나 뭐 이런 나라는 아니지만요. 뭐 어쨌거나 블랙락을 키워준다라기보다는 블랙락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지간한 방해 요소들은 미국 정부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것 같아요. 뭐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만 봐도 확인할 수 있듯이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이 말씀의 요지는 뭐 최근 트럼프의 연설로 보나 또 그렇게 약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로 일관하는 블랙락의 어떤 금리가 뭐 오르든 내리든 동결되든 그냥 주장창 매수하는 이 지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자산 운용사의 어떤 이들의 어떤 이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블랙락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겠다는 얘기죠.